자, 이제 유형 13번 볼 건데 입체도형의 부피거든요. 입체도형의 부피.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했죠? 넓이를 구했죠. 그래서 2차원 도형의 넓이를 구했는데 이번에는 입체도형의 부피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구하냐?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합니까? 기둥의 부피. 여기가 원이면은 원기둥인 거고, 네, 다각형이면은 이제 각기둥인 거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둥의 높이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구했는데, 자,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입체도형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런 입체도형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구해봤잖아요. 복잡한 도형의 넓이를. 이것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구분구조법은 어떻게 했죠? 쪼갰죠. 넓이를 당장 구할 수는 없으니까 작은 직사각형으로 나눠서 쪼갰습니다. 그래서 이 이체 도형도 이렇게 이제 쪼갤 거예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해서 네, 이 도형의 넓이를 이 쪼갰을 때 나오는 입체 도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입체 도형을 그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지고 원기둥을 만듭니다. 네, 정확히는 이제 그냥 기둥, 원이 아닐 수도 있죠, 단면이. 그래서 기둥을 만들어서 네, 각각의 기둥의 이제 부피를 구해서 쭉 더하는 거예요. 네, 대략적으로 그런 식으로 구한다. 그래서 이제 구분구조법이랑 비교를 해보면, 자, 구분구조법은 이렇게 함수가 있으면, 그리고 이제 a부터 b까지다. 이렇게 하면은 n 등분을 하죠. a와 b 사이를 이렇게 해서, 자, 가로가 이제 n분의 b-a고 이제 세로가 이제 이렇게 생긴 도형을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해요?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구했죠.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먼저 대략적인 넓이를 구했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 넓이들을 다 더한 다음에 이 쪼개는 개수를 이제 무한으로 나눠서 무한으로 보내서 최대한 잘게 쪼개므로써 넓이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네, 그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피도 똑같습니다. 네, 부피를 구할 건데 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옆으로 눕힐 거예요. 옆으로 눕혀서 높이를 가로축으로 이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얘를 이제 쪼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쪼갭니다. 쪼개서 이런 이제 쪼개면은 이런 약간 네, 그릇 같은 이제 입체 도형이 나오겠죠. 네, 이걸 그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 이제 직사각형을 만들었듯 여기서는 이제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기둥을. 네. 그래서 옆면이 딱 반듯한 그런 기둥을 만들어서 이걸 구한다. 물론 이제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피와는 달라지겠죠. 그쵸? 그냥 기둥을 깎아서 만들어 버렸으니까. 하지만 얘를 쪼개는 개수를 무한대로 만들어 버리면 네, 아주 이제 근접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가로 길이가 dx, 자, x의 작은 변화량, 요걸 이제 가로로 보고 그거를 이제 f에다가 대입해 가지고 그죠? a에서 dx만큼 대입해서 이제 이렇게 세로 길이를 구했죠. 그래서 그 둘이 곱해서 직사각형 하나의 넓이를 이제 구하고 그거를 이제 다 더하는 거죠, 그죠? 다 더한 다음에 이제 무한으로 이제 보냈다. 네, 이런 식이었죠, 그죠? 대충 이런 느낌인데, 자,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이 단면적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단면적의 넓이를. 그래서 이 단면적의 넓이를 우리가 이제 가로 길이, 여기서는 높이죠. 네, 입체도형의 높이 부분을 이제 잘게 쪼개서 뒤에 이 델타 x라고 하면은
이 델타 x를 활용해서 이 단면적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면은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 그래서 얘가 이제 밑넓이가 되는 거죠. 밑넓이, 단면적의 넓이, 밑넓이. 그리고 얘가 이제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의 기둥에 이 하나의 기둥에 이제 부피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부피들을 어떻게 해요? 다 더해주는 거죠. 시그마로. n 조각 쪼갰으니까 이제 n번 더해주고 그것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시면은 이제 전체 입체 도형의 부피가 나온다는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자 다시 비교하면은 구분구조법은 요 넓이를 구할 때 이제 요 구간을 n등분해서 각각의 직사각형을 만들어 준 다음에 다 더해요. 직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를 이제 곱해서 그거를 이제 다 더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넓이. 근데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원래 넓이와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부피에도 그대로 적용하면은 이제 이 입체 도형을 높이를 n등분으로 쪼개는 거죠. 높이를 n등분으로 쪼개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을 이제 기둥을 만들어 줍니다. 각각을 기둥 형태로 만들어 줘요. 대략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 기둥의 부피를 구하시는데, 자, 이 높이는 이 전체를 이제 쪼갠 거죠. n등분 한 거니까 델타 x 이렇게 표현하고, 다음에 이 높이에 대한 높이를 활용해서 이 단면적 밑넓이죠. 밑넓이를 표현할 수 있으면 그 둘을 곱해가지고 부피를 식으로 쓸 수가 있다. 하나의 이제 기둥의 부피를 구해서 그거를 다 더해주면 시그마를 통해서 다 더해주고 그럼 대략적인 부피가 나오는데 n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주면은 정확한 부피가 나온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제 인테그로 표현하면 뭐예요? a에서 이제 b까지 fx dx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인테그로로 표현하면은 보통은 0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0에서 뭐 a까지 네, sx dx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넓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가로 곱하기 세로였는데 부피 같은 경우에는 높이 곱하기 밑넓이, 단면적의 넓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단면적의 넓이만 x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단면적의 넓이만 x로 표현한다. x는 여기서 높이죠. 그래서 어떤 높이에서의 단면적의 넓이가 sx다. 이렇게만 설명할 수 있으면 그대로 적분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자, 유형 13번. 높이가 12인 어떤 물통에 채워진 물의 깊이가 x일 때 수면의 넓이가 이것이다. 자, 어떤 물통이 있는데 자, 높이가 x일 때 여기서 딱 쪼개는 거예요. x일 때 칼로 싹 베었더니 이때의 단면적이 있죠. 이때 단면적의 넓이가 지금 수면이라고 했는데, 그쵸? 수면이나 단면적이나 사실상 같은 거죠. 그쵸? 물을 채웠을 때 이 딱 수면에 있는 이 넓이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이제 루트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래요. 그래서 단면적의 넓이를 식으로 나타냈죠. 높이에 따른 단면적의 넓이를. 네, 그러면은 적분을 할 수 있다는 거. 적분을 통해서 이제 이 넓이, 이 부피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높이가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 단면적의 넓이, 이제 밑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 곱하기 밑넓이에서 이제 기둥의 부피를 이제 구할 수 있고, 그 기둥을 잘게 쪼갠 그 기둥들을 다 더해서 극한분해 주시면 된다. 그거 이제 하나로 이제 압축해서 표현하면은 인테그랄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높이가 총 10이니까 0에서 12까지 이제 적분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눕혀가지고
좁혀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여기가 0일 때고 여기가 이제 12일 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이가 x일 때 그때 단면적이 루트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쪼개는 거죠. x만큼 변화했을 때 dx, 뭐 델타 x 해가지고 이때 이제 기둥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이 기둥의 이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이제 높이 하시면은 이 기둥의 부피가 나오죠. 자, 그걸 이제 반복하는 거죠. 또 델타 x만큼 가가지고 이제 기둥 만들고 이제 기둥의 부피 구하고 또 델타 s만큼 가가지고 기둥 만들고 기둥 부피 구하고 그 과정을 반복해서 더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심플하게 그냥 이제 dx 곱하기 x에서의 높이가 x에서의 단면적 넓이 식 이거를 적분해 주시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적분해 주시면 루트 2x 플러스 1은 뭐야? 적분하면은 2x 플러스 1의 2분의 1승이니까 자, 뭘 미분해야 얘가 나올까? 2분의 3이겠죠. 2분의 3이 있어야 2분의 1이 되죠. 2분의 3이 내려가면서 성미분하면서 앞에 3이 생겼죠. 3분의 1이 있으면 딱 좋겠다, 그죠? 3분의 1 2x 플러스 1의 2분의 3승 마이너스 x 이렇게 이제 부정적분이고 12 대입해 주시면 자, 25에 2분의 3승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분의 1에 1의 2분의 1승 마이너스 0. 자, 그러면은 얘가 25에 2분의 1승 5죠. 세제곱하면은 125 3분의 125 마이너스 얘는 1이니까 3분의 1만 남죠. 3분의 124 마이너스 12 124는 1 더하기 2 더하기 4 하면 7이니까 3의 배수가 아니죠. 자, 그래서 그냥 빼줘야 돼요. 자, 3분의 124 마이너스 3분의 36 자, 빼주시면은 88 3분의 88이 나오게 된다. 자, 부피는 3분의 88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단면적 넓이 곱하기 높이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이제 총 높이의 길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유형 14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절대값 y는 루트 sin x와 절대값 y는 루트 sin x 이런 곡선이 있대요. 자, 이게 무슨 곡선일까요? 일단 y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x를 집어넣고 y의 결과를 보는 그런 방식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x와 y의 순서쌍을 보자는 거예요.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냥 x, y의 순서쌍을 보자는 건데 자, y가 만약에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로 나뉘죠. 양수이면 그대로 나와서 y는 루트 sin x 요거를 이제 그려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y가 음수다 그러면 절대값 구해줄 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면서 y는 마이너스 sin x 의 꼴이 되죠. 그래서 얘랑 이제 앞에 마이너스만 달라졌으니까 x축 대칭이다 요 꼴이라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를 그려보시면 일단은 쭉 이어지겠죠. sin x는 이제 주기 함수니까. 근데 이제 아마 2분의 파이까지만 딱 그리자 이렇게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0에서 파이까지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되면서 네, 0에서 1까지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다 루트를 씌웠죠. 네, 루트를 씌운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게 네,
루트를 씌웠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게 그냥 이제 그냥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y는 루트 x는 1대1 대응 함수거든요. 그래서 증가하는 함수고, 그래서 x를 대입했을 때 y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x를 대입하면은 좀 더 큰 y가 나오고, 이런 경향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 개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여기 합성된다고 해서. 그래서 절대값 sin x는 그냥 y는 sin x랑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더 궁금하시면은 대입해가지고 함수를 그려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점 한 6개, 7개, 8개 막 대입하면서 이제 점찍기로 함수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려주고요. 마이너스 루트 sin x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로부터 이제 둘러싸인 도형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죠? 자, 이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다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이랍니다. 자, 단면 나왔죠? 단면이 중요해요. 단면이 정사각형이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도형이 대충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긴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느낌으로 생겨가지고 어느 단면 싹 잘랐을 때 여기서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단면적이 생겨나는 거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입체 도형이 생겼는데, 자, 단면이 이제 정사각형이다. 이때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가로축을 이제 높이로 보는 거죠. 높이로 봐서 이 높이에 따른 x에 따른 단면적의 넓이를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단면이 정사각형이죠. 그러면은 자, 0에서부터 출발해서 x만큼 딱 갔어요. 자, 거기서 딱 잘랐더니 정사각형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정사각형 모양의 이제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얼마냐? 자, 핵심은 이거죠. 어쨌든 이제 밑면이 요 곡선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루트 사인 x와 마이너스 루트 사인 x. 자, 그러면 자, 여기 지점에 이제 이 길이가 요 함수값과 같죠. 요 함수값 여기가 루트 사인 x니까, 자, x에서 딱 자른 단면적일 때 그때 이 길이를 구하자라고 한다면은 이 길이는 여기에 함수값과 같죠. 자, 그래서 여기는 루트 사인 x가 되고, 다음에 x축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그렇죠? 여기 길이도 루트 사인 x가 되겠죠. 그래서 딱 자른 단면적에서 나온 이 정사각형의 이 밑면의 길이가 2 루트 사인 x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 루트 사인 x니까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4 사인 x가 되겠죠. 제곱해서. 그래서 단면적의 넓이를 구했습니다. 높이가 x일 때 단면적의 넓이를 4 사인 x라고 구했죠. 이거를 그대로 이제 적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 높이 그리고 그때의 단면적, 걔네 둘을 곱해서 더해줘서 이제 극한 보내면 된다. 근데 이제 x는 3분의 파이, x는 3분의 2파이로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시작과 끝이 딱 있네요. 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까지다. 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적분하시면 되겠죠, 그죠? 4 마이너스 코사인 x에다가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2파이까지 이제 적분을 해주시면 된다. 자, 마이너스 4 뽑아서 대입해 주시면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어떻게 되죠? 3분의 2파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3분의 1은 2분의 1이죠.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곱하시면 4. 정답은 4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고자 할 때 뭐 해주면 된다? 높이 x에 따른 단면적을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서 구해줘야 된다. 요게 사실 핵심이죠, 요게.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좌표표면 위에서 움직인 거리 한번 볼게요. 나 유형 15가 없네요. 잠시만요. 유형 15. 자,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B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코사인 파이 T라고 한다. 자, 여기서 2파이까지 점 P가 원점을 지나는 횟수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수직선 B를 움직이는 점 P죠. 이거는 이제 수투에서 배웠죠. 그래서 수직선 B를 점 P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원점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이 움직임은 단순하죠. 단순해서 그래서 위치 함수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시각 t에 따른 위치 x. 그래서 얘를 이차원 평면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단순하게. 자, 그렇게 했을 때 움직이는 그 값은요, 속도가 나와 있을 때 이 속도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시각 t의 변화에 따라서 이 위치가 이렇게 변하는데, 위로 이만큼 갔다가, 그죠? 그쵸? 여기서는 아래로 또 이만큼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위로 이만큼 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거를 이제 이동을 하는데,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방향을 음수, 양수로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적분을 할 때 그냥 이제 위치의 변화량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이제 A에서 B까지 적분한다라고 하면은 적분 결과가 x, b-xa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각 B에서의 그 위치와 시각 A에서의 그 위치를 뺀 것. 그러니까 시각 B와 A에서의 위치의 변화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점과 끝점에서의 그 변화량만 본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P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은 총 이제 변화한 총 이동 거리는 뭐예요? 이동 거리는 요만큼 간 거에다가 요만큼 간 길이를 다 더해야죠. 그죠? 근데 이제 위치 변화량이라는 거는, 변위라는 거는 요만큼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만큼. 첫 시작과 끝점에서만 이제 보는 거예요. 변화한 양을.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정적분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적분을 하게 되면, 속도를 일반적으로 정적분하게 되면 그냥 시작점과 끝점에서의 그 변화량만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속도를 절대값 씌워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예요? 절대값 씌우면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간 거랑 이쪽 방향으로 간 거랑 그 사실은 속도의 부호가 다르거든요. 절대값 씌우게 되면은 이쪽 방향으로 간 것도 양수로 치고 이쪽 방향으로 간 것도 양수로 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길이를 따로따로 이제 절대값으로 이제 벗길 때 둘 다 양수로 이제 쳐가지고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제 이동거리가 된다.
이제 변이가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0에서 2파이에서 원점을 지나는 횟수,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얘를 이제 적분해 가지고 함수의 그래프를 좀 봐야겠네요. 자, 일단은 원점을 지난다 뭐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 의미는 위치가 0이 되는 횟수거든요. 즉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위치 함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위치를 미분했을 때 속도가 나오는 거니까 반대로 얘를 이제 적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속도를 적분하면은 이제 위치가 나온다. 그래서 적분하시면 뭐예요? 사인 파이 x인데, 얘를 미분한다고 해서 얘가 안 나오죠. 네. 미분하면 뭐가 나오니까 속미분으로 파이분의 1이, 파이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파이분의 1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 플러스 적분상수 c인데, 자, 원점에서 출발했다 그랬죠. 그럼 t가 0일 때, 시각이 0일 때 위치도 0인 거예요. 그럼 0 대입하시면 얘가 0 되니까 얘가 0도 돼야겠죠. 그죠? 자, 이렇게 사라지고. 자, 위치 함수가 나왔습니다.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0에서 2파이까지 그립니다. 자, 근데 이제 주기가 지금 이 x 앞에 t 앞에 파이가 붙어 있죠. 그럼 주기는 파이분의 2파이 해가지고 주기가 2예요. 네. 그러면은 파이가 대략적으로 이제 3.14잖아요. 그러면 이제 2파이는 대략적으로 6.28이죠. 여기가 대충 6이라고 치면은 여기가 2,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러면 2가 될 때까지 이렇게, 여기는 비어 있고요. 0보다 크다 그랬고, 이렇게 되고, 다음에 또 한 주기, 그 다음에 또 한 주기, 그 다음에 6.28이면은 반주기가 이제 3이고 1이고, 반주기 크기가, 반의 반주기 크기가 이제 2분의 1이니까 0.5인데 0.5도 안 되죠. 0.28 정도면, 그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3세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자, 위치가 0이 되는 순간, 원점을 지나는 순간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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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돼가지고 총 6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속도를 적분하면 이제 위치가 나오고, 원점을 지나는 횟수라고 했으니까 위치 함수를 그려서 총 원점을 몇 번 지나는지 보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동 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속도의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시면 이동 거리가 나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